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전개도를 이용해서 또는 전개도를 변형해서 각각 건널비 구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 건널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자, 어떤 방법으로 구했나요? 자, 전개도를 살펴보면 두 개의 밑면과 한 개의 옆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원기둥 또는 원의 구성 요소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밑면의 넓이 어떻게 구했나요? 자, 원기둥의 한 밑면의 이 반지름을 알고 있다면 한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두 배를 해주고 더하기 옆면의 넓이. 자, 옆면의 넓이에서 이 가로는 뭐였죠? 그렇죠. 원주 곱하기 세로는 무엇이었나요? 이 원기둥의 높이가 되어졌죠. 그래서 원주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주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전개도를 이용해서 한 밑면의 넓이를 두 배 해주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원기둥에서 우리는 반지름 길이도 알아야 되고 또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지름의 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옆면의 넓이에서 이 세로의 길이인 원기둥의 높이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값들만 찾을 수 있으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원기둥의 전개도를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펼치면 두 개의 밑면과 하나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밑면에 해당되어지는 이 원. 자, 이 원을 변형을 시키면 이 원은 작은 직사각형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 세로는 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작은 직사각형이 원주의 2분의 1이니까 이 밑면 두 개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뭐가 되어지죠? 그렇죠. 이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 원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 대신에 원주라고 바꾸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큰 직사각형의 세로는 무엇이 되어지나요? 먼저 이 노란색 직사각형은 옆면의 넓이가 되어집니다. 자, 이 옆면에서의 이 세로는 무엇이었나요? 원기둥의 높이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큰 직사각형에서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에서 무엇을 더해주면 될까요? 네, 여기 초록색의 작은 직사각형에서의 이 세로는 밑면의 반지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에서 밑면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우리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주는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직사각형의 가로를 구하고 그리고 세로의 값인 높이 더하기 반지름을 해주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방법도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서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가 주어진다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원주가 25.1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가 6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원주율이 주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원주율은 3.1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그 건널비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옆면의 넓이에서 밑면인 원을 원주의 2분의 1인 직사각형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원주 25.12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 6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면의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원기둥의 건널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주 25.12에서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5.12 나누기 3.14를 하면 지름의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5.12 나누기 3.14를 하면 얼마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8. 자, 8이 지름이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은 뭐가 되어지죠? 4. 이것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4. 그러면 자, 이 큰 직사각형의 전체 이 세로는 6과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어지나요? 10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5.12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건널비는 얼마가 되어지죠? 그렇죠. 251.2가 되겠습니다. 자, 건널비는 251.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어때요? 이런 문제에서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이 전개도를 변형시킨 방법으로 구하면 밑면의 넓이를 또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2를 하지 않아도 바로 25.12 곱하기 10을 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 변형되어져 있는 전개도로 건널비를 구해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즉 한 밑면의 넓이를 2배해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어떤 방법이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인지 비교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학습장에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꾸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